형이 군대에 입대해서 백일 휴가를 나오게 되었다. 형이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군대를 가서 친구도 많고 해서 밤새 술을 먹었다. 그리고 아침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그날 밤에 다시 친구들과 술을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형은 아파트 9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을 누르는데 애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다. 형은 아무 생각 없이 애기 울음소리가 참 우렁차구나 생각했는데 1층으로 가까워질수록 울음소리가 커지는 것이었다. 형은 1층에서 애가 우나? 좀 짜증나네 라고 생각했는데 2층이 되고 1층이 될 때는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귀를 막아야 할 정도로 컸다고 했다. 1층이 되고 문이 열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문 앞에 쌍둥이 유모차가 있고 천천히 시선을 위로 올리자 유모차에는 쌍둥이가 타고 있고 뒤에는 엄마처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리한 것에 잘린 다음에 다시 붙여놓은 듯한 모습이었고 여자랑 애기 2명이 그런 상태였다고 했다. 귀신을 마주하게 되자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5초간 떨면서 가만히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갔다. 진짜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 못하고 계속 뛰기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오줌도 조금 쌌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일단 목욕탕으로 가서 목욕하고 팬티도 갈아입고 그렇게 나와서 친구들과 술을 먹었다. 무서운 것을 떨쳐버리고 싶었다고 했나? 그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먹으니까 무서운 것도 좀 덜해지고 그냥 헛개비를 본 거겠지 뭐 라고 생각했다. 아침이 돼서야 형과 친구들은 각자 집으로 갔고 형도 아파트 근처에 와서야 다시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집에는 가야 했기에 엘리베이터로 억지로 갔는데 아까 봤던 토막 나 있던 애기 2명이랑 여자 귀신은 없었다. 형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역시 잘못 본 게 맞구나 라고 생각했다. 밤새 술 먹고 들어온 형은 씻을 생각도 못하고 침대에 엎어지듯 누워 잠을 청했는데 형은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이라는 것이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듯이 관람하게 된 꿈인데 꿈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심하게 싸우고 있고 애기 울음소리가 났다. 남자는 술에 취한 듯해 보였고 싸움이 격해지자 여자를 넥타이로 목 졸라 죽여버렸다. 애기들은 엄마의 죽음을 안 것인지 더 크게 쌍으로 울어댔고 남자는 애기들마저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욕실에 가서 여자를 토막내기 시작했다. 토막을 내고 나서 욕조에 물을 틀어 시체 덩어리들을 담가놓고 나가서 아주 큰 가방을 하나 사와서 시체들을 담기 시작했다. 그 시체를 넣은 가방을 아파트 지하창고에 던져놓고 나왔다. 형은 그때 꿈에서 깼고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그때부터 아파트 지하창고에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걸로 2시간 동안 고민을 했고 결국엔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괜히 안 내려갔다가는 또 꿈속에 나올까 무서워서 내려가 봤는데 내려가면서도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창고를 좀 둘러보니 그 꿈속에 나온 가방이 딱 있는 것이다. 형은 덜덜덜 떨면서 가방을 살짝 열어봤는데 썩어가고 있는 고깃덩어리가 있는 것이다. 형은 그때부터 울면서 경찰서까지 뛰어갔다. 아저씨, 저기 시체 있어요. 아하. 그렇게 경찰을 부르고 고깃덩어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집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좀 받았다고 했다. 아무튼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형은 군대로 복귀를 했다.
복귀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군대에 있는 높은 사람이 형을 불렀다. 이유는 형이 신고를 해서 실종 신고가 된 사람을 찾고 살인범도 찾아서 포상휴가를 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날 밤 형이 잠을 자는데 다시 그 애기들과 아줌마가 또 나왔다. 이번에는 그런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 같았는데 그 아줌마는 형에게 큰 절을 올렸다고 했다. 그래서 형은 물었다. 왜 하필 나한테 나타나서 나를 괴롭힌 겁니까? 그러자 귀신 아줌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몇 번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은 기절을 하거나 그래서 당신같이 기가 센 사람을 찾은 거였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아스팔트 껌딱지. 학교 다닐 적의 일인데 우연히 등굣길에 쥐가 자동차에 깔린 걸 본 적이 있어. 깔린 쥐 시체는 본 사람은 알겠지만 쥐는 깔렸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배는 납작해진 상태로 부들부들거리면서 몇 분, 몇 시간째 죽지 않고 살아있어. 쥐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물들도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바퀴에 깔리면 그럴 거라 생각해. 처음에 아직 시체 상태가 아닌 그 쥐를 밟을 뻔했는데 밑에서 뭔가 부들부들거리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쥐 시체인 거야. 찝찝했지만 등하굣길을 그 길로 다녀야 했으니까 당연히 학교 가는 날이면 맨날 깔려 죽은 쥐 시체를 마주했어. 나중에 환경미화원이나 청소부가 치울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그 자리에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짓뭉개지면서 방치되더라고.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나? 쥐가 있던 자리엔 자동차가 몇 대가 지나갔는지 쥐 대신에 아스팔트에 껌 뱉으면 사람들이나 자동차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서 때가 타서 새까맣게 변하잖아. 그 쥐 시체도 자동차에 얼마나 뭉개졌는지 껌 5통 정도는 합쳐놓은 크기고 까맣게 변해 있더라. 신기하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흔히 도로가에서 보는 커다란 껌딱지가 전부 이런 시체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묘하기도 하고 역시 쥐는 인간 사는 데는 반드시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 그리고서 고3쯤 될 때 시장가로 이사를 왔는데 이 시장이 고양이가 좀 많은 시장이거든. 그런데 시장 바닥에 쥐보다 훨씬 큰 껌딱지 같은 게 자주 보이더라고.